요즘 휴가 시즌이라 여행 관련 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. 제가 정말 그렇게 싸가지 없는 며느리일까요? 저는 저희 부모님과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친한 친구도 딱 한 명 있습니다. 세상 친한 절친 딱 한 명이요. 근데 그 절친도 가끔씩 연락하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. 그마저도 보통 친구가 먼저 보러 오고요. 근데 올해 만난 그 친구가 볼 때도 저희 집이 좀 특이하다고는 합니다. 제가 대학생 여름방학 때 휴가를 보내기 위해 저와 친구는 대만에 다녀왔고 어머니는 남동생과 태국을 다녀왔습니다. 아버지는 혼자 집에 계셨고요. 이런 식으로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자는 주의입니다. 어머니가 태국에 갈 예정인데 같이 갈 거냐 물으셨고 당시 남동생은 간다, 저랑 아버지는 안 간다라고 했을 뿐이었죠. 그렇다고 서로 돈독하지 않다거나 냉정한 집은 아닙니다.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런 제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일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. 이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. 대신 저도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별로 터치하지 않았기에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시부모님 두 분이 환갑이라 유럽에 한 달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.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분만 가시면 불안하지 않을까? 말도 잘 안 통하실 텐데 라고 하며 먼저 얘기를 꺼내기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현재 남편이 1인 지소에 발령된 상태라서 장기 휴가가 불가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당신이 갈 수도 없잖아 하고 답했더니 그럼 어쩌지? 라고 하며 저한테 묻더라고요. 남편의 말에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 중인 시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땡땡씨 있잖아. 지금 취업 준비 중이니까 한 달 정도는 다녀와도 될 거야. 이런 식으로요. 그랬더니 시동생이 돈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누나도 있고 남동생도 있습니다. 새남매가 갯돈을 모아 시부모님 두 분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갯돈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냐 했었죠. 부모님을 챙겨드리러 가는 거니 그 정도는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. 근데 갯돈에서 보내주면 누나가 서운해한다고 하나요? 거기다 3명이 가면 갯돈이 모자라서 각자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아니 뭘 어쩌라는 건지.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왔었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며 그럼 형님이나 땡땡씨나 둘 중에 갈 수 있는 사람한테 가시라고 해. 돈도 안 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니까. 이런 식으로 말했었죠. 그랬더니 누나는 육아 중이고 시동생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내심 제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걸 눈치챘었지만 역시 모르는 척하며 그럼 두 분만 가시거나 다른 곳에 가셔야겠지.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일정에 맞춰서 라고 말하고 난 후 그냥 넘어갔습니다. 제 말에 남편도 그래야겠다 했었고요. 그렇게 대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남편의 누나, 즉 손이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요. 남편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콕 집어 말하기에 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한 달씩 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. 남은 연차 11일에 여름 보상 휴가까지 5일이면 16일이에요. 만약 휴가를 쓸 수 있다 해도 나머지 14일분은 무급 휴가이고요. 그러면 기본급 절반이 깎여요.
월급 절반과 휴가 전체를 써서 따라가야 하는데 같이 갈 이유를 못 느끼겠네요. 제 휴가와 월급 절반을 보전해 주실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거기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가게 되면 제 돈을 써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까지 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. 어이가 없었던 건 제 이야기를 들은 신우이의 첫마디가 서운하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. 그렇게 가족끼리 계산적으로 생각할 줄 몰랐다 하면서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산적으로 생각할 거고 저는 가고 싶지 않으니 같은 가족분들끼리 해결하시라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렇게 결국 시부모님 두 분이서 가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되었고 파리올림픽쯤 돌아오시는 일정이라 한 달간 생활하시다 돌아오긴 했습니다. 문제는 돌아오신 이후에도 저한테 시부모님이 서운하다. 두 노인네들끼리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. 같이 가서 좀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. 라고 하며 전화로 계속 툴툴거리신다는 겁니다. 저도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 말씀드리고 죄송하다 했었지만 연락을 할 때마다 저런 말씀을 해대시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못 들은 척 넘기고 있네요.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중간에 돌아오더라도 같이 가드리지 그랬냐는 분도 있고 반대로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번에 한번 같이 가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몸종처럼 부릴 거라는 분도 있었고요. 아직까지 이 문제로 남편과 다투거나 큰 트러블이 생긴 건 아니지만 연락할 때마다 저런 말씀을 하시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아무래도 조만간 폭발할 것 같아요. 제가 시부모님 한 달 살이에 같이 따라갔어야 했었나요? 결혼해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남편의 부모님과 먼 타지 유럽에 가서 시중을 들며 지냈어야 했을까요? 그것도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. 사실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이 안 갔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자꾸만 연락을 해오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라 여쭤봅니다. 제가 정말 시댁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한 싸가지 없는 며느리인 걸까요? 댓글입니다. 첫 번째, 이게 무슨 개그죠? 시부모님 아들, 딸들한테는 안 섭섭하고 며느리는 만만해서 섭한가요? 노는 아들도 있다면서 왜 그러는 건지. 돈 없다고 돈 타령하는 걸 보면 그 비용은 내주기 싫고 며느리 개인 돈으로 가라는 뜻이잖아요. 그냥 며느리 돈을 종이 조각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아니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왜 며느리한테 저런데요?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하는 딸이 제일 웃기네요. 님이 내 딸이었다면 사위를 불러다가 30분 정도 정신교육하고 사돈댁에 전화해서 한바탕 할 것 같습니다. 부모님께 엉엉 울면서 전화해서 하소연 좀 하세요. 시부모 주둥이는 친정 부모님이 닫아주시는 게 급이 맞으니까요. 세 번째,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님보다 고집이 세서 시댁에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이 다 잘라내고요. 작년에 시댁에서 가족여행을 가는데 형님네 가족과 제 남편까지 해서 저만 빼고 다 갔습니다. 시어머니가 너 안 가면 안 간다 하는 것 남편한테 나는 싫다. 우리 부모랑도 가본 적 없다. 하고 박박 우겨서 저만 빠졌어요. 나 없으면 안 간다더니 잘만 다녀오셨고 그 일로 인한 후폭풍 같은 건 없었습니다.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니 올해도 가시기에 그 일정의 절반은 동행했네요. 누군가는 저를 이기적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남의 집 가족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. 둘이 잘 살고 제 자식에겐 잘할 겁니다. 제 눈에는 너무한 건 친자식 셋인데
셋 다 안 가면서 며느리한테 서운하다니요. 본인들 책임을 님에게 일반적으로 전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. 서운해도 지 자식들한테 서운해야지 나한테 왜 서운하죠? 차단하고 다신 연락 안 받을 것 같네요. 네 번째. 지금은 여행이지만 좀 있으면 간병이겠는데요. 걔네가 돈이 어딨어. 걔네는 바쁘잖아. 나도 회사 가야지. 이러면서 님한테 떠넘기겠죠. 님이 안 한다 하면 바로 서운하다,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냐 하는 말들이 줄줄 나올 거고요. 님 남편 음흉하고 아내 알기를 자기 부모 시종 정도로 여기는 중입니다. 잘 살펴봐요. 평생 믿고 살만한 남자인지 아니면 똥을 밟은 건 아닌지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